2026년 달라지는 우리 가족 행복 정책. 엄마, 아빠가 더 오래 곁에 있을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역설. 엄마, 아빠는 우리 집에 사시나요? 초등학교 5학년 민서가 일기장에 쓴 농담 같은 질문이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꼬집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시는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정작 얼굴 마주칠 시간은 주말에 잠깐뿐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 이 기묘한 역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가정의 초상화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좋은 학원 보내려고, 더 나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시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비싼 학원보다 함께 저녁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일과 가정 둘 다 잡고 싶지만 둘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바로 많은 부모님이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조금씩 바뀝니다. 정부가 드디어 진짜 문제의 핵심을 건드렸거든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회사 눈치 안 보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인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일상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바쁠까? 마이너스 N커브의 비밀. 엄마는 왜 회사 그만두셨어? 친구 지훈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대학도 좋은 곳 나오시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분이셨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죠. 정부는 이런 현상에 N커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N커브란 여성의 고용률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20대 초반,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쭉 올라가다가 30대 초중반 결혼하고 아이 낳을 나이에 뚝 떨어졌다가 40대에 아이가 좀 크면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 그래프가 영어 알파벳 M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N커브예요. 한국, 일본처럼 육아 부담이 큰 나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강요라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일하고 싶어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눈치 주고 복귀해도 승진해서 밀리고 아이 아플 때 조퇴하면 프로답지 못하다는 소리 듣는 환경이었거든요. 아빠들도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남자가 애나 보나는 편견 때문에 엄두를 못 냈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사회니까요. 정부가 드디어 이 악순환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N커브를 완만한 곡선으로 바꾸려면 단순히 돈만 줘서는 안 되고 부모님이 일과 육아를 모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육아 정책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꿨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초등학교만? 이제 중학교 입학까지 든든하게. 지금까지는 육아 지원이 만 8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적용됐어요. 3학년만 되어도 이제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시기였죠.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생 뻘되는 1012살 아이들 이야말로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잖아요. 학업 스트레스도 시작되고 사춘기 징조도 보이고 친구 관계 고민도 생기는 때니까요. 2026년부터는 이 지원 범위가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대폭 확대됩니다. 단순히 나이만 늘린 게 아니에요.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5년으로 늘었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2배를 단축근무 기간에 더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육아휴직 6개월만 쓰고 복직했다면 남은 6개월 1년 마이너스 6개월에 2배인 12개월을 단축근무에 추가로 쓸 수 있어요. 기본 2년 추가 1년 총 3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거죠. 이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적응하는 시기,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 공백 시간에 부모님이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할 때 꺼내 쓰는 돌봄 찬스. 한 달씩 쉬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하루 이틀 연차로는 부족하고 이런 딜레마 겪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 틈새를 노린 게 단기 육아휴직입니다. 2026년 신설된 이 제도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쪼개서 쓸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진짜 필요할 때 아껴 쓰는 소중한 카드죠. 어떤 상황에 유용할까요? 첫째, 학교나 유치원이 갑자기 휴원했을 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돌면 아이들 학교가 일주일씩 문 닫곤 하잖아요. 예전엔 할머니 댁에 급히 보내거나 엄마가 연차를 다 써버려야 했어요. 이제는 단기 육아휴직으로 당당하게 2주 쉬면서 아이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했을 때. 독감이나 폐렴으로 일주일 입원하면 누군가는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기존 가족돌 봄 휴가는 연 최대 10일이고 무급이라 경제적 부담이 컸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유급이라 급여 걱정 없이 아이 간호에 집중할 수 있어요. 셋째, 입학식이나 운동회처럼 부모와 꼭 함께하고 싶은 중요한 날. 엄마, 친구들 엄마는 다 왔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와? 라는 말 들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이제는 입학 적응 기간에 1주 정도 쉬면서 아이 학교 적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또는 1.5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기 휴직을 썼다면 나중에 장기 육아휴직을 쓸 때 2주를 빼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소중한 기회예요. 시간을 확보했으니 이제 가장 현실적인 고민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질적 혜택 파헤치기. 돈 걱정은 그만. 통장이 든든해지는 육아급여. 휴직하면 월급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육아휴직 중에도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주거든요. 2026년부터는 이 급여 체계가 훨씬 후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줄 때 일부를 떼어놨다가 복직하고 6개월 뒤에야 사후지급금으로 줬어요.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참고 기다려라는 식이었죠. 이게 복직 유도 장치이긴 했지만 휴직 중에 생활비 부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사후지급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100% 즉시 다 줍니다. 물론 무한정 주는 건 아니고 상한액 범위 안에서 월급의 100%를 드려요.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처음 3개월은 가장 많이 줍니다. 아기가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 시기니까요. 만약 부모님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상한액 250만 원까지만 받아요.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조금 적응되는 시기라 살짝 줄어들지만 여전히 넉넉한 금액이죠.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6개월 넘어가면 좀 더 줄어들어요. 하지만 기본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됩니다. 여기서 진짜 꿀팁.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아시나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대폭 올라가는 제도예요. 각자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 쓰고 아빠가 이어서 6개월 쓰면 아빠의 첫 6개월 급여 중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의 숨은 의도는 아빠도 육아하자는 거예요. 아빠들이 육아휴직 쓰면 가정에도 좋고 회사에도 육아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급여가 후해진 건 알겠는데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쉬는 동안 그 일을 누가 하죠? 회사도 웃고 동료도 웃는 시스템. 육아휴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안함이에요. 부모님들이 내가 쉬면 동료들 업무가 늘어나는데 하며 눈치 보거든요. 정부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어요. 육아휴직 쓰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회사도 모두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든 거죠. 첫 번째 지원, 업무 분담 지원금. 부모님이 육아휴직을 쓸 때 그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동료에게 회사가 보상을 해주면 정부가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요. 예를 들어 김 대리가 육아휴직 가면 옆자리 박 대리가 그 일을 떠안게 되잖아요. 회사가 박 대리에게 수고했어, 추가 수당 줄게 하면서 월 60만 원 주면 정부가 그 돈을 회사에 보전해주는 거예요. 박 대리는 돈도 벌고 회사는 부담 없고 김 대리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윈윈. 두 번째 지원, 대체 인력 지원금. 아예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육아휴직자 자리를 채우는
회사에는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이죠. 덕분에 기업들이 육아휴직? 어차피 정부 지원받으면 되니까 마음껏 써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지원 초등학교 1학년 부모를 위한 십시 출근제. 초1 자녀를 둔 부모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서 십시에 출근하도록 배려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초1 아이들은 학교 적응이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아침에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오늘 학교에서 뭐 할 거야?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제도 덕분에 부모님이 회사 눈치 안 보고 아이 등교를 챙길 수 있어요. 정부의 전략이 보이시나요? 개인에게만 돈 쥐어주는 게 아니라 회사와 동료까지 케어해서 육아, 친화적 문화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야 눈치 보지 않고 휴직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변화 상상하기. 가족 시나리오 우리 집은 어떻게 달라질까? 추상적인 정책 이야기는 이제 그만.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세 가지 가정을 상상해 봅시다. 시나리오 A 맞벌이 부부 첫째 초5 둘째 4살 엄마는 회사원, 아빠는 중소기업 다니는 이 가정. 둘째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감기철만 되면 일주일씩 결석해요. 예전엔 엄마가 연차 다 써버리고 무급휴가까지 써야 했어요. 2026년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2주 써서 둘째 돌봐주고 첫째가 초6 될 때까지는 육아기 단축근무로 오후 4시 퇴근해서 학교 끝나고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첫째는 엄마가 집에 계셔. 라며 좋아하고 엄마는 승진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도 아이 곁을 지킬 수 있죠. 시나리오 B 외벌이 가정 초3 자녀 하나 아빠 혼자 버는 집이라 경제적으로 빠듯해요. 엄마가 아이 키우느라 커리어 포기했는데 아이가 초3 되니까 좀 손이 덜 가더라고요. 엄마가 다시 일하고 싶은데 방학 때나 아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2026년부터는 엄마가 재취업하고 아이가 초6 될 때까지 단축근무로 오전만 일하거나 급할 때 단기 육아휴직 써서 방학 기간 커버 가능. M커브 현상을 정면으로 극복하는 케이스죠. 시나리오 C 아빠도 육아하는 집 쌍둥이 6살 66 부모 육아휴직제 적극 활용. 엄마가 먼저 6개월 쉬고 아빠가 이어서 6개월 쉬면 아빠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으면서 육아 참여. 쌍둥이라 손이 2배로 가는데 부모가 번갈아 쉬니까 서로 번아웃 안 오고 아이들도 아빠도 우리 챙겨줘. 하며 애착 형성. 회사에서도 남자도 육아휴직 쓰네? 하며 문화가 바뀌어요. 이 시나리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엔 일 아니면 육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면 이제는 둘 다 조금씩 잡을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 거죠. 숫자로 확인하는 팩트체크. 정책 이야기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죠. 핵심만 팩트체크 해볼까요? Q1.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도 육아기 단축 근무가 가능한가요? YS. 만 12세 이하 초육까지 확대되어 중학교 입학 전까지 든든합니다.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예요. Q2. 단기 육아휴직은 1년에 여러 번 쓸 수 있나요? NO. 1주 또는 2주 단위로 연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기회예요. 함부로 낭비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Q3. 육아휴직 급여는 무조건 월급의 전부를 다 받나요? NO. 월급의 100%를 드리지만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첫 3개월은 250만 원까지만 받아요. Q4.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복직하고 받나요? NO. 예전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서 일부를 떼어놨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줬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즉시 100% 받습니다. 생활비 걱정 확 줄었죠. Q.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무조건 엄마가 먼저 써야 하나요? NO. 엄마든 아빠든 누가 먼저 써도 돼요. 중요한 건 각자 6개월씩 써야 최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2개월 다 쓰면 66 혜택은 못 받아요.
진짜 변화는 문화에서 시작된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도는 좋은데 우리 회사는 눈치 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리 정부가 돈을 퍼부어도 회사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정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인센티브까지 설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업무 분담 지원금월 60만 원과 대체 인력 지원금월 140만 원은 회사가 육아휴직 쓰는 직원을 배려하면 돈을 준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직원 한 명 육아휴직 보내면 업무 공백 생기고 골치 아픈데 정부가 대체 인력 급여 140만 원 보조해주면 어차피 정부 돈 나오니까 그냥 보내주지 뭐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초일 부모 십시출근제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이 우리 회사는 육아하는 직원 배려해요 라고 대외적으로 알리면 구직자들 사이에서 저 회사 워라밸 좋대라는 평판이 생겨요. 요즘 MZ세대는 연봉보다 워라밸 중시하잖아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착한 기업 이미지로 좋은 인재 뽑는 데 유리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아빠들의 참여예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노리는 건 단순히 급여 인상이 아니에요. 육아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 전환이 진짜 목표죠. 아빠가 당당하게 육아휴직 쓰고 회사에서 애 아파서 조퇴합니다.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엄마들도 눈치 덜 보게 돼요. 결국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다 바뀌진 않아요. 여전히 남자가 육아휴직 일하며 눈살 찌푸리는 꼰대 상사도 있을 거고 휴직 쓰면 승진 누락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도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면 문화는 천천히 따라와요. 10년 전만 해도 남자 육아휴직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제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해졌어요. 앞으로 10년 뒤엔 아빠 육아휴직이 당연한 시대가 올 거예요. 이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이에요. 부모님이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도 누리고 회사도 좋은 인재 유지하고 국가도 출산율 올리고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엄마 아빠가 더 오래 곁에 있을게. 이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정책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아빠가 육아휴직 쓰는 걸 응원해주고 동료가 조퇴하는 걸 이해해주고 승진할 때 육아휴직 경력을 불이익으로 보지 않는 문화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야 진짜 변화가 와요. 중학교 2학년인 여러분도 이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당장은 정책 수혜자가 아니지만 10년 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 정책들이 더 발전한 형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우리 애는 엄마 아빠랑 충분히 시간 보내며 컸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겠죠. 그 꿈이 실현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지금 시작된 거예요. 부모님께 이 정책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랑 더 많이 놀 수 있대요. 하고 말씀드리면 부모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일과 가정 둘 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2026년 우리 가족의 행복이 시작됩니다.